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테라피틱스의 신경영양성 각막염 임상 3상 관련해서 좀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이제 계열 종목 중에서는 이노베이션이 5% 넘게 일단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한번 차트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 임상 관련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좀 GOV에서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렸는데요. 자, 신경영양성 각막염이라는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뭐 용어도 다 이제 어렵습니다. 네로트로픽, 케라토페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경영양성이라는 부분이고, 뒤에 이제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 이게 눈의 구조에서 이 각막은 안구 안쪽에 앞쪽에 있는 부분으로서 표면에 이제 한 6분의 1 정도 차지하는 투명한 이제 눈 조직입니다. 보통 이제 뭐 항반 변성하면 이제 그 눈의 이제 뒤편에 이제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각막은 앞쪽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신경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이제 발달되기 위해서 신경 영양성 인자 이제 공급이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통 이제 태형성 질환이라고 이제 원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앞에 신경 영양성이라는 게 이제 그 말이고, 이렇게 생겨서 이제 각막염이 생기면 심하게 되면 이제 각막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까지 가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이제 뭐 질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정상적인 어떤 각막에는 여기에는 이제 혈관이 없어서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통해서 이제 산소 공급받고, 각막 뒤에 있는 이제 뒤에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는 이런 어떤 이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영양성 각막염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으로 각막에 이제 신경을 발달시키는 신경영양성 인자가, 여기가 이제 공급이 충분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되면 이제 각막에 이제 감소된 어떤 치유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질병입니다. 그래서 각막염 이제 상처 회복이 좀 더디게 되고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심하면 이제 천공까지 이제 구멍이 나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 신경영양성 각막염 같은 경우가 한 10만 명 중에서 10,000명 정도에서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희귀의 약품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펀 드럭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관련해서 이제 FDA에서 최초로 허가받았던 게 2018년도에 이제 이탈리아 이제 돈페사에서 있는 그 저만제 형태의 이제 옥사베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 근데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주 정도 하는데 한 달에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이제 비용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테라피틱스의 신경영양성 각막염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 대상에서도 우위에 있는 치료 효과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존으로 쓰이는 게 이제 티모신 베타4입니다. 티모신 베타4는 이제 적혈구를 제어하고 우리 몸 어디에나 발견되는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제 아미노산 43개를 구성된 폴리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더 이제 결합되면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든지 이동, 분화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티모신 베타4는 이제 뭐 항암제 쪽에서도 뭐 관련되는 기존으로 사용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갖고 있어서 안구 질환에서도 유망한 어떤 물질로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RGN 259는 이런 티모신 베타를 가지고 안구 건조증하고 신경 영양성 각막염에 둘 다 이제 임상이 진행되죠. 그래서 어라이즈 관련되는 이제 코드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안구 건조증이고, 시어
시작되는 부분들이 이제 신경유연성 각막염입니다. 그러니까 눈 질환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다른 질환하고 다르게 이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있죠. 이걸 이제 심텀이라고 하는 거고, 의사들이 이제 그 보는 객관적인 이제 사인,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부분을 여러 번 확인하는 게 좀 특징이기 때문에, 신경유연성 각막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하고 이제 유럽 쪽에서 하는데, 미국 쪽에서 하는 게 이제 시어2고요. 이게 작년에 이제 임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제 이게 이제 7월 31일에 프라이머리 이제 컴플리션 데이터가 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차 이제 자료 수집이 마무리되고 올 이제 연말 정도에 되면 임상이 이제 끝나는, 그리고 유럽의 이제 시어3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진행되고,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상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 어라이즈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R&D 관련되는 부분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RGN259 같은 경우에는 생체 내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멀티플제 액티비티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뭐 그림을 보시게 되면 티모신 베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이틀 동안 좀 빠졌다가 오늘은 이제 0.14로 강하게 반등은 못했습니다만 밑꼬리가 나오면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7월 달에 월봉은 이제 6월 달에 그 음봉의 시가 라인 부분까지 회복을 한 상태고요. 자, 오늘 공매도 쪽을 보시게 되면 2267주 정도가 이제 공매도 거래가 되었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87만 주대. 그래서 7월 3일부터 4일, 5일 이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했던 이때 흐름에 257만 주까지 줄었다가 다시 한 30만 주 정도가 이제 순보유 잔고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뭐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이 상한보다 한 10배 가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갭다운 양봉으로 20일 이평선까지는 회복을 못했고요. 전일하고 거의 동일한, 조금 늘어났으니까 큰 흐름에서는 큰 폭의 이제 거래가 늘지 않았는데, 생명과학 입장에서 중요한 어떤 가격대는 11,400원대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음봉을 이제 4번 정도, 거의 3번 정도, 오늘 이제 갭다운 양봉이고 맞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11,000원대, 11,400원, 요 구간으로 다시 이제 돌리는 거래량 동반한 흐름이 나오느냐가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은 중요한 어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HLB와 거의 동행하는데 오늘 갭다운 되어서 몸통이 거의 없는, 그래서 22평에서 좀 더 멀어져 있죠. 이격을 조금 이제 버리고 있는데 25,000원 요 구간에서 이 3만원 라인에서 많이 멀어지면 안 되는 어떤 흐름인데,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2만원대 중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양봉이 내일 이번 주 들어서는 한 번도 지금 장중의 움직임 빼고는 양봉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봉의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 어떤 구간의 흐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이제 신경유연성 각막염 관련해서 프라이머리 이제 컴플리션 데이터도 앞두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 R&D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이제 R&D 가치가 가장 빠른 쪽 종목들의 움직임 오늘 좀 특징적이죠. 그래서 테라피틱스하고 이노베이션이 그에 관련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둘 다 좀 같이 좀 움직였고, 화요일 날에 움직였던 이 부분은 이제 IR의 어떤 이제 흐름의 기대감들 같이 좀 반영하면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게 좀 아쉽게 이제 갭업 원봉이었고, 어제하고 오늘은 21평을 지키면서 이제 갭다운 양봉을 이틀 정도 만들어내면서 9,000원에 대한 어떤 이제 시도, 그리고
화요일 날에 이제 음봉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복 시도를 내일도 하는 어떤 흐름이 거래량이 늘면서 나오면 흐름이 좋을 건데요. 시간에는 이제 한 50원 정도 좀 더 빼는 모습이었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1 이평에서 조금 떨어져서 윗꼬리가 있는 음봉으로 여전히 거래량은 좀 작기 때문에 좀 부진한 흐름.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2주 동안에 가장 큰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중에 이제 한 3,300원대까지 거의 한 10% 파동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는 이제 뭐 테라피틱스, 오늘은 이노베이션 종목별로 강하진 않습니다만 순환매가 일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나름 이제 보여줬던 HLB 종목들이죠. 바이오스텝이나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거래가 좀 떨어지면서 큰 흐름을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내일은 좀 거래가 늘면서 조금 이제 양봉의 모습들을 그 HLB뿐만 아니라 계열 종목들도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